그래서 한 종목을 게임주 중에 골라 오셨다는 얘기인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소외된 종목이죠. 왜냐면은 최근에 코스닥 위주로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뭐 펄어비스나 뭐 위메이드나 뭐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코스닥 상위군들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들의 큰 상승이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쏠림을 하셨을 건데 저는 거래소 쪽에서의 시가총액 한 12위군입니다. 근데 그 종목명은 크래프톤을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네네. 크래프톤 하면은 이제 뭐 배그 관련주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요즘은 뭐 오늘은 치킨이다 이건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요즘에는 조금 약간 옛날적인 느낌이 좀 강한 거죠. 요즘은 뭐예요? 배그 하면은 그럼? 요즘 저는 솔직히 배그를 요즘 안 해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 있군요. 네, 제가 그럼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오늘은 치킨이다. 이거는 다들 아실 텐데 한때 굉장히 주변에서도 많이들 하고 저는 게임을 잘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총 쏘는 게임이고 이게 또 화제가 됐던 게 직접 만나서 현피를 뜨시는 분들도 계셨고 막 그랬잖아요. 배틀그라운드 관련주인데 이제 크래프톤 어떤 점이 좀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크래프톤에 대해서 조금 길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간략하게 화면을 보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스토리텔링으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크래프톤은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건데 화면과 보시다시피 약간 뭔가 전쟁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온라인 배틀로얄 슈터로 이제 고립된 섬에 떨어져가지고 100인 중에서 이제 무기와 탈 것을 이용해서 최후 한 명까지 살아남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게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저도 작년부터 뭐 게임을 조금 했었어요. 해봤는데 굉장히 뭐 잘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재미일 수 있는데 못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밌고 계속 하는 게임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다가 안 하는 게임은 별로 안 좋은 게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국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계속 잘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이 과연 어떤 곳에서의 그 게임을 영감을 받았을까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일본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이제 배틀로얄이라는 영화입니다. 그게 원래 영화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져온 케이스인데 이제 배틀로얄의 소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소재는 실업률이 15%, 그 다음에 1천만 명의 실업자를 가진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주로 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학급의 붕괴가 와서 청소년들이 이제 무기와 그 다음에 뭐 둔기를 활용해서 서로 뭐 죽이고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살아남는 그런 소재를 담은 내용입니다. 그 영화 포스터가 있네요. 좀 무시무시한데요, 포스터가. 네, 화면을 네.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러한 포스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16년도에 상영작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나온 영화인데요. 굉장히 소재만 들어도 정말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근데 크래프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배틀로얄을 이제 영감을 모티브로 삼아서 네.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뭐 이런 내용들에 관한 즉 생존을 위한 죽음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나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옥 뭐 이런 거. 그렇죠. 오징어 게임. 맞습니다. 네. 어쩌면 오징어 게임도 단순한 우리가 재밌는 놀이잖아요. 놀이인데 근데 생존이 관련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좀 극심해지고 있고 넷플릭스 제작사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굉장히 극한의 주제를 찾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설명할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그게 얘기하는 게 사회를 조금 접목을 시키면 그만큼 사회가 경쟁력이 좀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일상을 빗대어 묘사한 거와 좀 표현할 수 있다. 코로나 시국에 다들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와 조금 비슷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배틀그라운드 역시 그런 소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체감을 하면서 좀 더 게임하는데 의미를 좀 둘 수 있지 않냐
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얼마나 흥행했는지 또 네네. 흥행해야지 게임주는 매출이 나오니까 그 네네.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화면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크래프톤의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13, 14, 그다음 15기까지 보시게 되는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시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전 여기서의 조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구분이 이제 한국과 아시아 그다음 북미 유럽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매출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한국 그리고 북미 유럽보다 아시아 쪽입니다. 그럼 아시아 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중국? 그렇죠. 중국이겠죠.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약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중국발,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가 한국에서 처음 흥행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그 PC 단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행을 하고 PC방을 가더라도 진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게임을 배틀그라운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한국향 매출은 굉장히 줄었고요. 대신에 PC향보다 모바일 매출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리스크는 굉장히 없는 거죠. 한국에서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매출 비중이 대부분 뭐 중국이나 해외 쪽에서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매출 쪽에서 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2017년 출시된 크래프톤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PC 및 콘솔 누적 판매량이 약 7,500만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PC 그다음 콘솔 쪽에서는 이제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슈퍼 마리오. 알죠. 그렇죠. 지금 얘기하자마자 속에서 지금 머릿속에서 그 음악이 막 떠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콜 오브 듀티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GTA라고 이제 많은 남성분들은 아실 건데 이런 게임들과 글로벌 이제 메가 IP라고 하죠. 이런 IP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마리오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잖아요. 명불허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만큼의 지금 굉장한 큰 흥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3년간 누적 매출이 약 3조 8천억 정도고요. 그 중에서 해외 비중만 89%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지 않더라도 글로벌적으로 IP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틀그라운드 또 크래프톤이 얼마나 또 잘 되고 있는지, 매출은 또 얼마나 잘 나고 있는지 좋은 점 짚어봤고요. 그럼 좀 안 좋은 면도 봐야 되잖아요. 좀 리스크적인 면을 좀 짚어볼게요. 네, 게임 산업에서 가장 리스크를 걸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이제 원 게임에 대한 단점이죠. 왜냐하면 크래프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임이 흥행한 게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과연 그 원 게임으로 어떻게 이런 원 게임에 대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다른 게임도 나오고 있긴 한데 흥행한 게 배틀그라운드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증권계에서 여러 가지 시각이 처음 많았습니다. 과연 이거 하나로 상장을 하는데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매출과 성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화면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하자면요. 네. 제가 들고 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최근에 오픈한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서 1위한 아케인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아케인은 게임 회사 라이엇 게임즈가 이제 인기 게임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만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한 단편 만화입니다. 롤이요? 그렇죠. 네. 롤이죠. 근데 이제 이게 넷플릭스에서 그동안 1위했던 지옥과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얘기했을 때 과연 애니메이션이 과연 넷플릭스라는 그런 거대한 OTT 시장에서 1위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천하의 의문은 좀 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여준 거는 결국 1위를 했고요. 네.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이제 그 라이엇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잖아요. 네. 근데 이 IP에 대한 활용성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결론적으로 알 수 있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게 국내에서도 역시 이 아케인 이 단편 만화에 대한 성공에 따라서 게임사들도 참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제가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크래프톤 역시 이 IP 활용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크래프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글로벌 이제 비디오 게임 중에 역대급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 마리오 등과 같은 업계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마동석을 주연으로 한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게 뭐 극장에 개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 목적성은 뭐냐면은 결국에 세계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NC소프트라 비교해 볼게요. NC소프트는 예전에 과금 방식을 통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 아재분들이 굉장히 경노했죠. 그쵸. 극대노했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금을 방식을 가진 게임 회사들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요. 결국은 세계관을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작품성을 가진 회사들의 그런 IP들의 가치가 시장에서 크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IP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미래 성장성이 확보가 되고 단순히 이제 그 과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무튼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동석을 주연으로 한 이 그라운드 제로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350만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이걸 되게 좋게 보는 이유가 영상을 보시게 되면 마동석 그 배우가 주연으로 막 이제 싸우는 그런 연기가 나옵니다. 포스터만 봐도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 포스터를 보시게 되면은 예쁘게 손봐주마. 네. 그러니까 정말 예쁘게 손봐줍니다. 오. 이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크래프톤의 세계관이 우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접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게임할 때도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우리는 게임하기 때문에 전보다 좀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들어볼게요. 세계관에 대해서 모르는 그 개념을 잘 체감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당근 좋아하시나요? 당근? 먹는 당근. 아, 지금 당근 마켓 생각했어요. 먹는 당근, 좋죠. 몸에 좋고, 그렇죠. 비타민 A도 풍부하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근데 생각하신 게 비타민 A가 풍부해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과연 당근이 맛있어서 먹는 걸까요? 아니면은 영양 성분이 있어서 먹는 걸까요? 근데 당근 싫어하시는군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김밥에 다 빼고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당근 맛도 있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굉장히 달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건강 입맛이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당근을 싫어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이는 호불호가 진짜 갈리잖아요. 호불호가 완전 그렇죠. 나뉘죠. 근데 예를 들어 오이를 먹었을 때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이게 비타민이 굉장히 수분도 많이 풍부하고. 그렇죠. 풍부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체감은 어떻죠? 먹을만 그거 먹어야겠다. 먹어보자.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세계관을 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게 세계관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게 약간의 그 명분? 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근거? 명분이 근거가 생기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게임 자체도 그냥 게임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런 세계관을 접목을 시킨 상태로 게임하는 게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검색하면 나오나?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라운드로 검색하면 나오시고요. 마동석이 열심히 싸우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크래프톤의 이제 세계관을, 배틀그라운드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그런 단편 영화, IP 활용의 좋은 예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크래프톤 대표에 대해서도 알면 또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모든 회사를 투자하기에 앞서서 그 대표가 걸어온 행보나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사상들이 굉장히 회사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최근에 이제 유퀴즈라는 채널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크래프톤 김창환 대표가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저는 큰 감명을 좀 받았고 배울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이요? 일단은 김창환 대표가 약 16년간 MMORPG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흥행했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6년간의 세월을 MMORPG, 즉 하나 만드는데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16년이라는
이단 세월을 고독하게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결국에 안 됐던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 배틀로얄이라 가지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임이 이제 배틀그라운드인데요. 기간은 거의 1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운이 잘 맞았던 거죠. 그동안에 좀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16년 동안 세계를 만들면서. 그렇죠. 그동안 노하우도 쌓였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장 흥행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오픈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오픈했으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 그냥 작겠죠. 그렇죠. 작고 미미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의 지금 매출량이 89%가 해외향이잖아요. 근데 89%가 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떤 게 해외 시장에 그 영향을 주었을까라고 보면 스팀입니다. 이게 스팀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스팀을 통해서 많은 게임들을 접할 수 있게 그런 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게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쪽에서 배틀그라운드가 등록이 되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가다 보니까 입소문 타고 해서 결국적으로 흥행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김창완 대표 역시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이게 행운도 따라오구나라는 그런 점을 좀 느낄 수 있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크래프톤 대표에 대한 스토리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과도 관련해서 이제 e스포츠 종목에 이 배그가 들어갔어요. 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처음에 기사를 통해서 접목을 했는데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저는 e스포츠를 넣는 것 자체도 저는 되게 신기했고요. 이제 그 중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게임들 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게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그다음에 네.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두 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게임도 있지만 이 두 개가 저는 크게 돋보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원 게임이지만 엄청난 폭발적인 IP를 가지고 네.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굉장히 높이 사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네. 과연 이게 2022년에 아시안 게임에 전 세계적으로 송출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여파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크래프톤에 대해서 정말 길게 준비를 했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크래프톤 애널리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철저한 또 다양한 분석을 좀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또 중요한 게 또 주가 얼마에 투자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관들 연기금 그리고 개인들, 외국인들 물량이 얼만큼 많이 쌓여져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번 달에 MSCI 편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금이 한 6천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12월 17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은 FTSE 자금이 약 1,0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FTSE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FTSE 글로벌 올캡 지수라고 해서 벤가드 FTSE 선진 시장에서의 자산 규모가 약 195조가 됩니다. 이제 그쪽에서의 크래프톤에 대한 시야가 이제 편입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1,000억이 정도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크래프톤이 8월 10일 아마 격에 상장이 되었을 거예요. 네. 상장 이후에 연기금, 그다음에 개인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게 되면은 연기금이 12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약 네. 6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146만 주가 털린 상태고요. 그 수치는 약 7천억 정도 더 됩니다. 네. 이제 그 자리를 또 외국인들이 약 44만 주를 들어오면서 약 2,200억 정도의 수치를 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크래프톤은 비상장 회사였잖아요. 비상장 회사여서 이 오버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물량을 그냥 고스란히 연기금이 다 받고요. 그다음 외국인들이 다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회사에 가지고 있는 IP 가치의 활용부터 시작을 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정말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봐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회사의 향후 그 방향성도 그렇고요. 이 모든 측면에서는 굉장히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적기다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차트를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6월 30일 정도부터 추세적으로 약 6개월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세가 상승 국면, 정반대 방향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물량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통해서 굉장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구나. 네. 우리는 좀 알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네. 저는 크래프톤은 뭐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은 향후에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크래프톤 지금까지 뭐 기업 가치에 대해서 쭉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그러면서 수급도 좋다고 개인이 털렸고 그 물량을 연기금과 외국인이 다 받아갔다. 네, 지금 뭐 수급 나오는 걸로 분석을 해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장중 기준으로는 한 48만 5,500원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뭐 56만 원, 54만 원, 뭐 이 정도 목표 주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김한철 연구원은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 한 얼마쯤까지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 가치가 어떻게 재평가되는지는 목표가를 만드는 위에 열려 있다. 저는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기관들의 리포트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전제를 거기 나옵니다. 뭐 네. IP 가치의 재활용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도 좀 말을 안 할 수 없겠는데요. 목표 주가가 72만 원, 62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캡이 좀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다 뭐 컨퍼런스 콜이나 그런 곳에서 다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NFT도 그렇고. 그렇죠. NFT도 그렇고. 근데 그 크래프톤은 컨퍼런스 콜에서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NFT 얘기도 안 했고. 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게 인터렉추얼 비주얼 월드라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얘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어로 해서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 만약에 근데 모든 게임사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K 메타버스 ETF에도 크래프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기관들도 역시 그런 편입을 해놓은 거 보면은 그런 쪽에서의 그런 방향성도 향후 뭐 이미 정해진 그쵸. 바가 아닌가. 그 메타버스 ETF에 자금이 들어오면 또 이제 크래프톤을 계속 사야 되니까. 그쵸. 네. 계속해서 이제 위 상단이 열려 있고 긍정적으로 내년까지 계속해서 좀 좋게 봐도 되고 지금 모아갈 단계다라고 크래프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 들어봤습니다.